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국장을 떠나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분위기에 좀 변화를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국장 존버하고 있는 저의 입장을 봤을 때는 작년과 좀 다릅니다. 우리 작년 말 특히 많은 분들이 욕하면서 전부 다 떠날 때 그때의 분위기랑은 지금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5년 새해가 시작이 되면서 새해 효과라서 그런 건지 몰라도 갑자기 종목들이 매매할 만한 것도 많아지기 시작하고 실제로 수급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를 한번 보면은 코스피 외국인 2,800억, 기관 3,2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 코스닥도 1,400억,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물도 외국인이 7,000억이나 순매수를 하면서 현선물 합치면은 1조 넘는 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런 추세가 우리 최근에 한번 일별 동향 쭉 돌려봐도 이 정도를 매수했던 때가 언제였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선물 이 정도의 매수세는 한 12월 초에 잠깐 들어왔었네요. 12월 초에 잠깐 들어왔었고 그 이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천억, 3천억 가까이 순매수가 나왔던 것도 12월에 한 번, 두 번 정도 있었고 그 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들어온 걸로 이걸로 무조건 변곡점이 발생했다, 앞으로 계속 갈 거다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봤을 때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우리 국장이 달라졌어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미국장은 계속 하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국장은 잘 버티거나 상승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자체가 이미 과거의 흐름과 좀 다르죠. 예전에는 미국장이 좋아도 우리나라는 하락하고, 미국장이 또 조정 나오면 우리나라는 또 기다렸다는 듯이 거기서 또 조정이 나오고, 그런 식으로 온갖 전 세계의 악재는 먼저 맞는 그런 국장이었는데, 아니 이게 새해가 25년으로 바뀌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바뀌어도 되나? 물론 설레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다시 또 하락할 수도 있긴 한데, 제가 새해 이거래일 보고 느낀 점은 뭔가 다르다. 작년에는 거의 전 세계에서 꼴찌의 성적을 받았죠. 우리나라 국장이.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미국은 그래서 한 해가 바뀌면서 차익 실현이 조금 나오는 분위기고, 우리나라 국장은 작년에 너무 많이 맞았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의 그런 악재를 킹 반영한 게 아니냐, 이제는 좀 올라갈 일이 남아있는 거 아니냐, 작년에 전 세계 꼴찌를 했으니까 올해는 적어도 상반기는 좀 반등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본다면은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알파로 보기에는 더 중요하긴 한데,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이라는 가정을 지금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조금 더 위로 사이드가 좀 룸이 많이 열려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장이 달라졌어요 라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좀 가져왔고요. 왜냐면 그래봤자 지수 오늘 그래도 한 2% 3% 올랐는데 이게 좀 그렇게 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느낀 게 작정하고 지수를 끌어올렸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도 올랐고요. 하이닉스가 6% 급등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한 2% 정도 나왔고, 반도체도 올랐는데 2차전지도 올랐습니다. 2차전지 LG엔솔도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에코프로도 10%, 에코프로 BM 요로에도 7%, 물론 아직 많이 빠져서 회복하려면 한참 멀었지만 그래도 저가에서 반도체도 올랐는데 2차 전지도 올랐어. 이렇게 다 오르는구나. 그러면데 바이오까지 올랐을까? 바이오도 어마무시했습니다. 리가캠 바이오가 8%대 급등이 나왔고요. 알테오젠도 6%대 상승이 나오면서 거의 대부분의 섹터가, 큼직한 섹터는 대부분 상승이 나왔다. 오히려 최근에 계속 강세를 보였던 조선 쪽이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조선이 다른 섹터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일제히 상승이 나오니까 조선은 좀 쉬어가는 구간, 조선은 그래서 소폭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3% 정도 조정이 나왔던 게 특징적이었고요. 테마로는 뭐가 있을까요? 테마로는 어제에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10% 상승을 보이면서 로봇주의 이제 대장 역할을 했고요. 근데 로봇주가 다 같이 오른 건 아니었어요. 어제 너무 과열이 있었나 싶어서 오늘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물량도 꽤 있었습니다. 오늘 SPG, 다른 종목들, 이렌시스, 디타 등등 로보티즈,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나왔고요. 하지만 상승이 나온 종목들도 꽤 있었습니다. 레인보우를 포함해서 기타 SBB 테크 등등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장중에 또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로봇만 강했냐? 오히려 오늘 로봇이 약했습니다.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죠? 로봇이 만약에 주춤거리거나 쉬어간다면 다른 테마로 순환매가 돌 수 있다. 다음 일정이 뭐가 있죠? 다음 주에 당장 CES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부각이 될 만한 테마들, 그리고 또 이번 달에 트럼프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에 또 다시 한번 정책이나 지원 관련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테마들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로봇이 만약에 주춤거린다면은 수남의 후보로는 어제 양자 쪽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반도체, 탄소 포집, 요 정도. 그 외에도 드론, 요런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죠. AI 소프트웨어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보시면은 양자 관련해서 아톤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갔고요. 장중에 뭐 드림 시큐리티 등등 이런 종목들도 10% 넘는 순환매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엑스게이트는 장중에 또 신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했다가 차익 실현이 나왔고요. 장중에 뭐 반짝 탄소 포집 애들도 조금 매수세가 들어왔었고, 그다음 오늘은 무엇보다 반도체 쪽 주문형 반도체 포함해서 기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반도체 종목들이 다 일제히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리기판도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에이징 랜드 이런 종목도 전고점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좀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SKC 유리기판으로 최근에 브로드컴 상승에 조금 부각을 받았던 이런 종목들도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보면 정말 안 오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반도체까지도 상승이 나왔고, 장 막판에는 드론까지도 올라왔습니다. 드론 제이시언도 장 막판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시도했고, 에이럭스 이런 종목들도 다시 이전에 피레치 맞았던 거 언제 그랬냐는 듯이 회복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온테크 이런 종목들도 가벼운 종목들 위주로 움직임이 좀 잘 나왔죠. 그리고 또 조용히 차트를 또 만들어가고 있는 테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우주 쪽이 12월 초였나요? 그때 조금 부각을 받다가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번 달에 스타쉽 발사가 있어서 그런 건지 몰라도 우주 쪽까지도 슬금슬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물론 아직 거래대금 터지진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루미르 같은 종목들도 있고요. 아니면 최근에 양자로 엮이면서 강세를 보였던 HVM도 차트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뭐 양자나 아니면은 우주 쪽이나 부각이 되면서 또 계속 관심 있게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예전에 같이 우주로 움직였던 애들 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뭐 AP 위성 이런 종목들도 대부분 다 차트가 비슷해요. 그래서 1월달 들어서 고개를 빼꼼 올리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좀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우리가 대충 요렇게만 정리를 해봐도 지금 우리 저번에는 매매할 게 굉장히 제한적이고 국장에서는 할 것도 없고 뭐 현금만 갖고 있고 다 떠나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로봇도 굉장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조정이 나왔지만 또 눌림 이후에 연속성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양자 쪽도 이제 CS 앞두고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탄소 포집과 함께 그 다음에 유리기판, 주문형 반도체, 그 다음에 드론, 그죠? 그 다음에 뭐 시간차를 두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또 들어오는지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주 쪽까지도 조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소프트웨어도 당연히 로봇 다음 순환매 후보로도 충분히 다시 부각을 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충 요렇게만 정리해도 좀 매매할 게 점점 좀 많아지고 있구나. 매매할 게 많아진다는 거는 보통 뭘 의미하죠?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할 때는 매매할 만한 종목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직 시장이 완전히 강하게 턴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매매할 만한 테마나 주도 테마 여러 가지 테마의 순환매 장세가 많이 나오면서 공략할 만한 종목들이 많아지기 시작한다? 그거는 시장이 당분간 좀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 그런 좋아지기 위한 전조 증상으로 저는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현상이 오히려 앞으로 매매할 만한 게 많아진다면 자연스럽게 거래 대금이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그러면 떠나갔던 분들도 서서히 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상승하는 테마들 보고 어디서 또 돈 벌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서서히 또 다시 국장으로 몇몇 분들은 또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떠나간 만큼 오히려 지금이 더 국장에서의 또 어느 정도 다양한 또 기회들도 있지 않을까, 역설적으로 한번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 국장이 이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모습, 미국장이 떨어져도 우리나라는 버텨요. 이런 날이 과연 언제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오랜만에 좀 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설레발을 쳐서도 안 되는 게, 일단은 새해 딱 시작하고 이제 이틀 됐죠? 이틀 2거래일 지났는데 2거래일 동안 확실히 달랐어. 근데 이게 앞으로 얼마나 연속성이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앞으로 거기에 맞게 좀 대응을 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 이슈 볼까요? 주요 이슈 보면서 계속 다음 주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이슈랑 또 섹터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 CES 이번에 또 처음에 첫 신설을 했죠. 그래서 꿈의 컴퓨터 양자 기술 주목 뿐만 아니라 로보틱스, 모빌리티, 신기술을 총망라를 할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아마 누가 봐도 다음 주는 가장 큰 모멘텀은 CES입니다. 그래서 CES 관련해서 계속 종목들이 순환매가 들어오고 있는 장세고 아마 다음 주까지도 계속 반복될 것 같아요. CES가 땡 열렸다고 해가지고 일제히 모든 뭐 관련된 테마가 다 무너지고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부분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시간차로 두고 반등도 세게 나오는 그런 장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CES의 첫 등장한 양자 컴퓨팅 퀀텀 AI 시대에 바짝 다가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로봇까지 모빌리티 분야, 자율주행 이런 것들까지 다 관심 있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도체 오늘 왜 이렇게 강했냐? 엔비디아가 낙관론에 간밤에 뉴욕 증시에 3% 가까이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었고 그 외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저가 매수세 이런 것들 환율이 안정될 거라는 기대감도 조금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ES에서 삼성 로봇 책임지는 오준호 교수 미국 라스베이거스 찾는다 라고 해가지고 CES에서 기술 트렌드를 살필 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로봇 관련된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제 레인보우도 현재 종가상 신고가긴 한데 추가적인 또 신고가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로봇주들 아마 봐야겠죠. 새해 들어서 로봇 쪽이 너무 핫하다 보니까 판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판 커진 로봇 전쟁 삼성뿐만 아니라 LG 현대도 계속 군침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 이미 진행형이죠.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다시 또 뉴스가 새롭게 또 나오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전히 미국에서는 미국 테슬라, 인간형 로봇, 엔비디아 로봇용 컴퓨터 개발 이런 이슈들도 계속 따라와 주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주 쪽 이슈가 조금 다시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했었잖아요. 이번에 나온 내용으로는 일론 머스크 우주 천하가 깨지나 블루 오리진이 도전장을 내민다고 합니다. 위성 배달의 지각 변동, 베이조스 우주기업의 블루 오리진이죠. 여기에서 대형 재사용 로켓 6일날 발사를 한다고 하고요. 스페이스 X 이후에 두 번째 시도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X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블루 오리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주 쪽은 계속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또 이런 내용들이 또 시간차를 두고 뉴스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도 반등이 세게 나온 이유 중에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현대차 IRA 보조금을 받았다. 이 덕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고 하면서 2차 전지주가 활짝 반등에 성공을 했다라는 소식이고요. 한국의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 현대차가 인플레이션 감축법 보조금의 수혜 대상이 되면서 5개의 자동차 보시면 차종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아이오닉 9, EV6, EV9, 제네시스, GV70 등 올해 IRA 혜택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아직까지 추세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왜냐면은 최근에 계속 신저가를 갱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또 이번에 나온 보고서 NH투자증권에 따르면은 포스코 퓨처엠 미국 전기차 시장 둔화 전망에 목표가는 낮춘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쪽은 어느 정도의 좀 불확실성이 조금은 해소가 되고는 있는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애매하지 않나. 왜냐면은 그렇게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야 되는 섹터가 좀 더 많은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뉴스도 있었거든요. 중국의 수출 통제, 중국 상무부에서 리튬 추출과 응급제 가공 기술 수출 통제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광물인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광물인 리튬과 갈륨 추출 기술의 수출 제한. 이렇게 되면 리튬도 결국에는 수출 제한을 만약에 하게 되면 이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의 또 투자 심리를 또 개선시켰나?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참고를 해볼 수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국, 미국 방산기업 28개 수출 통제 제재를 한다. 국가안보 수호를 위해서 중국에서는 이런 미국 상대로 수출 통제 계속 무역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미국에서는 드론도 마찬가지로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거 이런 것도 또 만지작 하고 있었죠. 미국에서 그래서 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다는 게 트럼프 1기 때와는 달리 중국에 좀 등 돌린 미국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기회의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이거 너무 무역전쟁도 장기화되고 있고 서로 때리고만 있으니까 이거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거 묶이면은 이거 골치 아파진다라고 해가지고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트럼프 2기 출범을 앞두고 조금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 그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핸들 놓은 지 꽤 됐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버튼 한 번에 주행에서 주차까지 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이 금방 찾아왔네요. 뭐 한참 걸릴 것 같았는데 자율주행이 자연스러운 세상으로 만약에 찾아온다면 그 안에서 또 새롭게 또 생기는 뭐 광고도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뭐 게임도 이루어질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새로운 생태계들이 조금 더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테슬라는 간밤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트럼프가 밀어주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왜 이렇게 급락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이후로는 여기 연간 인도량이 뭐 11년 이후 첫 감소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급락이 나온 이유는 테슬라 연간 인도량 2011년 이후 첫 감소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지난해 4분기 인도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은 하긴 했는데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 둔화 위기에 놓인 전기차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더 부각을 시켰다. 이것 때문에 6% 급락?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새해도 바뀌었겠다. 이 정도면 나는 수익 충분해 하면서 차익 실현에 좀 나서는 분들도 꽤 계시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또 뭐 이런 뉴스가 하나의 또 트리거로 뭐 발생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테슬라가 큰 폭의 조정이 나왔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2차 전지는 오히려 반발 매수세에 들어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도 올랐고요. 미국을 너무 이렇게 눈치 보는 분위기에서 약간의 마이웨이로 가나 그런 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월에는 정말 일정이 많습니다. CES가 초에 있잖아요. 트럼프 취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또 있는데 또 우주 뭐 발사체도 있고 일정이 많은데 하나 더 있습니다. 바이오. 우리 매년 이것도 매년 열리는 거예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월 13일부터 개최를 하거든요. 최근에 또 갑자기 바이오도 막 슬금슬금 또 올라옵니다. 매매할 게 너무 많아지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또 우선순위를 또 잘 선별을 해야 되고 꼭 뭐 한두 개만 해야 될 필요는 없고 주도 테마 내에서 순환매 관점으로 길목에 서서 쉬어가는 테마 하루 이틀 쉴 때 눌림목에서 구간 매매를 해서 뭐 순환매 들어올 때 거래량 터지면 상승할 때 우리도 돌파 좋아하시는 형님들이 막 몰린다고 생각이 들 때 눌림목에서 잡으신 분들은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면서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들이 아마 1월 달에도 굉장히 잘 먹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추가적인 이런 일정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출사표 우리 K바이오도 나간다라고 해가지고 글로벌 기술 알리기 위해서 출사표를 던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거 우리나라 또 바이오 회사들 제약회사들도 이제 참가를 하니까요. 이런 것들도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어떤 것들 발표하는지 뭐 새로운 거 나오는 거 있는지 일일이 좀 찾아보시고 약간의 또 서치만 하면 됩니다. 발품만 좀 파시고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차트 분석까지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힌트 또는 기회도 한두 번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트레이딩 또 일정 매매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소식은 뭐 미국 정부 중국산 드론 금지에 대한 뭐 여론조사 이거 예전부터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또 오늘도 또 반짝 또 드론주가 움직이는 것도 있어서 또 한 번 더 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오전에 진단키트 관련주가 엄청나게 갭상승했다가 쭉 빠졌었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는 막 여러 가지 찌라시가 돌았었지. 막 중국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왔네 마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체크를 해봤을 때는 딱히 추가적인 후속 뉴스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독감 환자가 일주일 새 136%나 폭증을 했다. 이거는 16년 이래 최고 수준의 뭐 상승 추세다. 이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것도 독감이긴 하지만 뭐 새로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기존의 독감이 추세가 좀 퍼지는 게 심상치가 않다. 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진단키트 주주들이 일단은 반짝 또 튀기도 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폭증하는 요 수준이 일주일 사이에 130% 또 일주일 사이에 뭐 300, 400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면은 연속성이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요게 조금만 주춤거려도 예전에 우리가 하도 코로나 때부터 이런 것들 너무 여러 번 사골처럼 여러 번 해먹었기 때문에 웬만한큼 서프라이즈가 아니면은 연속성 있게 가기에는 조금 힘들긴 한데 정말 새로운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야지 거의 그쪽 테마는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 저는 그냥 중립적으로 보고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들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주요 일정들 여러분들 이번 1월 달에는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 이제 7일부터 CEO 젠슨한 기조 연설부터 시작이 되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X 7번째 스타쉽 발사, 그 다음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요. 등등등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보시고 삼성 XR기기 무한 공개도 있습니다. 차분하게 여러분들 좀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에게 맞는 거, 내 스타일에 맞거나 내가 잘할 수 있는 재료나 종목들을 먼저 잘 선정을 해서 너무 조급하게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계획된 매매, 시나리오된 매매로 차분하게 하면요. 1월 달에도 우리 또 시장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만큼 그래도 작년과는 확실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잘 대응하시면 모두들 좋은 기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